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제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된 제1차 세계대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1914년 7월달부터 1918년 11월달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1914년 6월달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페르디난트가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를 방문을 했다가 세르비아인의 그 민족주의자에 의해서 암살이 되면서 시작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제 그 세르비아를 공격하면서 시작된 게 제1차 세계 대전이죠. 그래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대전이 진행이 되었지만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지루한 참호전, 장기전으로 일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이제 큰 전투가 몇 개 있었고, 이 전투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그 사망한 전사, 부상, 뭐 이런 그 인명 피해 이런 걸 다 합해서 행방불명까지 합해서 볼 경우에는 거의 4천만 명 정도가 그 피해를 본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1천만 명 정도가 전사, 그 다음에 한 2천만 명 정도가 부상 뭐 이렇게 당했고요. 나머지도 1천만 명 정도는 또 뭐 행방불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피해를 입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 측과 동맹국 측이 나눠져 있는데, 동맹국은 그 발칸반도를 따라서 남북으로 연결된 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처음에 전쟁을 시작한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제 동맹국 첫째고, 그다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그 자기네 그 북쪽에 있는 그 옛날에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의 같은 그런 그 독일 제국에다가 지원을 요청을 해서 이 그 동맹국 측의 시작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플러스 독일 제국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남쪽으로는 불가리아 왕국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흑해 연안에 있는 불가리아 왕국이 참여를 하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터키 지역에 있던 그 오스만 제국이 참가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났을 때는 이 동맹국들이 그 패배를 했기 때문에 독일은 이제 알자스 로렌 지방을 프랑스한테 뺏기고 영토가 줄어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까지 이제 강대한 제국이었던 오스만 제국과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은 무슬림 이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의 강대한 그 제국이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없어지고, 불가리아 왕국은 뭐 이제 또 미미해지죠. 그래서 이제 동맹국들이 이제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18년에 프랑스의 베르사유에서 이제 베르사유 조약을 맺으면서 독일 제국에 상당히 큰 부담을 주는 조약을 맺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때 연합국 측에 참여한 것은, 연합국은 이제 그 세르비아를 이제 오스트리아가 공격을 하니까 세르비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서로 그 강대국 간의 어떤 그 영토라든가 정치라든가 자기네 영향력을 확보대를 하고 강력한 적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맺어진 연합국 측에는 미국, 프랑스, 미국은 1917년 전쟁 끝나기 1년 전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됐고, 처음부터 이제 전쟁의 주 무대에서 뛴 그 주전 선수는 영국과 프랑스, 그다음에 일본, 중국, 러시아, 뭐 루마니아, 미국, 뭐 이런 편들이 전부 그 연합국 측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장기 참호전이었지만은 그 중에서 큰 전투 중에 하나가 1914년 7월달에 전쟁이 발발하고 난 후에 두 달 있다가 그 9월달에 벌어진 프랑스 지역에서 벌어진 메지강 전투.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이 1차 세계대전 초반부터 프랑스를 이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독일이 우세하게 이제 밀어붙이면서 프랑스 땅을 누비고 다니면서 프랑스와 전쟁을 해서 이제 주요 전쟁이 이제 주로 이제 프랑스에서 일어난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전쟁이 이제 1914년 전쟁 발발 당시 한두 달 만에 일어난 메지강 전투. 그다음에 이제 아주 이제 그 장기전 소모전으로 가다가 1916년 2월 달
1916년이 시작이 되면서 벌어진 프랑스 북동부 지역에 있는 베르댕에서 벌어진 베르댕 전투. 그다음에 이제 그 1916년 7월 달 그러니까 같은 해죠. 1916년 이제 그 베르댕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프랑스의 쏨강에서 벌어진 쏨 전투. 이 전투들이 가장 1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큰 전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916년에 그 프랑스 북동부의 베르댕에서 일어난 베르댕 전투는 이해 2월 달에 일어나서 거의 한 12월 달까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프랑스가 승리를 하게 됐죠. 연합국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투입된 병력을 보면은 프랑스가 114만 명이 투입이 되고 독일이 125만 명. 그다음에 이제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사망이 16만 명, 독일이 사망이 14만 명. 그다음에 이제 사상자 총계가 프랑스가 50만 명, 독일이 40만 명 해서 이제 그 전쟁에 투입된 병력이라든가 피해 규모는 양측이 거의 비슷하지만은 어떻든 그 전체 투입된 인원의 거의 한 반이나 3분의 1 이상이 사상을 당했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전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총사령관은 조제프 조프루 장군이 했고, 그다음에 독일의 총사령관은 에리히 폰 팔켄하인 장군이 그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 패배를 하면서 팔켄하인 장군은 해임이 되고 바로 그 힌덴부르크 장군이 총사령관 독일군 육군 참모총장이 되죠. 그래서 힌덴부르크는 이 1916년부터 계속 독일군을 전체 지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선거를 통해서 독일의 대통령까지 되게 됩니다. 힌덴부르크가. 근데 이 1916년에 그 베르댕 전투에서 패배한 독일의 그 팔켄하인 장군이 한 말은 프랑스가 마지막 병사까지 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지구전을 위해서 공격 지점을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지구전, 오랫동안 지구전을 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점령을 하겠다. 프랑스군을 피를 흘려서 죽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지만 어떻든 팔켄하인 장군은 패배하고 해임됐습니다. 이때 그 독일의 전략은 높은 고지를 점령한 후에 뭐 공격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독일이 우세했는데 하지만은 그 프랑스가 방어에 성공을 하고, 이 당시에 이제 2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전쟁이 이제 길어지면서 이제 7월 달에 더 북쪽에 있는 쏨강에서 쏨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때 그 팔켄하인 장군이 잘못한 거는 뭐냐 하면은 쏨강 전투 쪽에 병력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병력이 분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쏨 전투에 포병과 보병을 지원을 해주면서 독일의 공세가 주춤해지고 독일은 그 병력 분산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전투가 동시에 벌어졌는데, 그 틈을 타서 프랑스가 상실한 지역을 수복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군이 두오몽 요새를 점령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군은 보 요새를 정복을 하고 플레리를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군이 베르댕 그 성체 박 4km 아주 가까이까지 진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쏨 전투 쪽에 또 병력을 지원을 해주면서 병력 분산을 독일군이 하게 된 거죠. 그 틈을 이용해서 프랑스군이 다시 공격을 해서 메즈강 두오명 요새, 보호 요새를 탈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전쟁이 그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거의 한 1년 내내 1910년 진행된 전쟁인데, 전쟁사 중에서도 가장 길고 가장 끔찍한 소모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916년 베르냉 전투 바로 전에 1915년 9월 달에는 쌍파뉴 전투가 있었습니다. 쌍파뉴 전투, 이것도 뭐 프랑스 지역인데 여기서는 독일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1914년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1914년 15년 2년 동안 초반에는 독일이 상당히 우세를 하다가 1916년 초반에 있는 베르댕 전투의 중반부터는 연합군 측이 승기를 잡아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 패배를 하고 독일이 지게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